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희망 대출을 개편한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 2.0을 출시합니다. 관광객 증가로 만차가 빈번한 시내버스 노선에 맞춤형 버스를 추가 투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의 제주 삼다수를 긴급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중소기업 장관과 기업인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정책, 연결성 강화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중소기업 혁신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QR 결제 시스템과 AI 기반 안전망 구축 성과를 알렸는데요. 이번 회의는 글로벌 논의와 지역 경제가 만나는 장으로 제주가 아시아 태평양 혁신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조인 2025 위드 에이펙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해 국제창업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는데요. 제주는 2035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전환을 추진하고 AI,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상장기업 육성과 펀드 확대에 나서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컨퍼런스에서는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세션과 토론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투자 설명회와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일본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제주 펀드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희망 대출을 개편한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 2.0을 출시합니다. 제주도는 NH농협은행과 함께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상품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대출은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제도를 신설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대출은 최대 1,000만 원, 대환 대출은 최대 2,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용 등급에 따라 최대 4%의 이자가 지원되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지점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NH농협은행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증가로 만차가 빈번한 시내버스 노선에 맞춤형 버스를 추가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02번과 111번 노선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2-4번 노선을 신설하고 111-1번 운행을 증편했는데요. 새롭게 운행되는 202-4번은 애월읍 판담동과 제주버스터미널 구간을 하루 왕복 4회 운행하며 만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제주공항과 성산항을 잇는 111-1번은 하루 4회가 추가돼 이용객 편의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의 효과와 만족도를 종합 검토해 운행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시간표는 제주버스 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선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투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버스의 만차 해소 효과와 이용객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 운행할지 결정할 계획이고, 다른 노선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시간대 승객이 몰려 만차가 자주 발생하면 추가 버스 투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의 제주 3다수를 긴급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까지 제한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0.5리터 3다수 22만 7천 병, 114톤을 3일부터 이틀간 강릉시청에 전달해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도 3다수 만여 병을 긴급 지원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식순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이 직접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제주다 파트너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다는 34종의 농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정책과 현장 경영에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이번에 구성된 파트너스는 노지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작물 생산자들이 참여합니다. 농업인들은 앱을 활용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영농 과정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제주도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전국 농업을 선도하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한 아리백 우유 생산이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아리백 달걀 출시 이후 이룬 또 다른 성과로 유제품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에 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아리백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요. 현재 도내 아리백 인증 축산사업장은 5곳으로 확대됐으며 제주도는 2030년까지 66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가 계란에 이어 우유까지 아리백 인증에 성공하며 축산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의 결실로 전국 풍력 발전기를 실시간 관리, 감독하는 두산 인드파워센터가 제주시 오라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국내 최초의 풍력 발전 통합 컨트롤 타워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고 발전기 가동률을 높여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참여해왔으며 채용 직원의 80% 이상을 제주 출신으로 선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이번 센터가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정은 계엄 직후 신속히 초기 대응 회의를 열어 국회 대응 동향과 도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으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입장 발표를 준비하는 등 적극 대처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는 군과 경찰을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 지시에 따르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유포되는 허위 주장은 도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